안녕하십니까. 슈펜 김지수입니다. 자, 드디어 사회문화 제2단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2단원 같은 경우는 1단원보다는 좀 내용이 좀 얕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 사회문화가 기본적으로 한 5단원, 6단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전체 비중이 가장 크고 가장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1단원이었고요. 2단원부터는 좀 더 넓고 그다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는 파트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사회화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사회학적 개념. 여기에 지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얘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제시문을 줬을 때 이 개념,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문에서 뽑아낼 수 있느냐가 출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핵심 개념을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고요. 그 암기를 바탕으로 지문에서 적용을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회학적 개념부터, 사회화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화라는 말은 저희 교재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가진 모든 것들을 학습하는 것.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화라는 말은 후천적인 학습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학 쪽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사회화의 종류와 그 다음에 사회화 기간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회화의 종류도 핵심 개념으로 먼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사회화. 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거, 뭐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가는 것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살아가는데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적 사회화라고 하고요. 얘는 주로 유학이나 유년기에 진행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재사회화. 통상 재사회화와 예기사회화를 분류할 수 있는가? 제시문에서 이게 재사회화의 내용인지 아니면 예기사회화의 내용인지 얘를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사회화 할 때는 요거는 재방송 얘기를 해봐 주십시오. 재방송이라는 건 기본 본방송이 있은 이후에 하는 거죠. 즉 재사회화의 개념은 일단 사회화를 거친 이후에 다시 하는 사회화를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사회화 후에 다시 사회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회화를 재사회화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좀 나이가 있습니다. 비록 동안처럼 보이지만 저는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게 마이마이라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로 음악을 어디서 듣냐 하면 핸드폰에 MP3도 있지만 핸드폰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이마이라는 걸 가지고 음악을 듣는 학습이 진행된 이후에 사회가 변화했습니다.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로 사회가 변화했으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학습하는 것. 그래서 그걸 재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재사회화의 경우는 성인에게 비중이 큽니다. 즉 성인이라는 건 한 번에 사회화를 거쳤기 때문에 성인에게서 비중이 큰 것은 재사회화다. 그다음 예기사회화를 할 때는 예기를 예상 내지는 기대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상이나 기대라는 건 아직 변화가 일어나기 전이죠. 그래서 예기사회화는 기본적으로 변화 전에 미리 학습하는 것. 이걸 예기사회화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거죠. 즉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시험 준비 같은 경우는 아직 합격을 하기 전이니까 예기사회화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사회화는 변화를 대비하는 거라서 얘는 청소년기의 비중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이후에 적응하느냐 내지는 변화 전에 미리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제4회화 그리고 예기사회화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탈사회화. 여기서 탈사회화는 탈출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탈출이라는 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출이라고 하죠. 즉 기존의 사회화의 내용을 버리는 것, 이런 것은 탈사회화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핵심을 잡아 주십시오. 학습이라는 단어로 정리하시고요. 제4회화와 예기사회화를 구별하는 것. 그 다음 어떤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출 문제는 제4회화와 예기사회화가 동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팀 1에서요. 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팀장으로서의 연수를 받고 있다. 그럼 이거는 과연 제4회화입니까? 예기사회화입니까? 첫 번째, 변화가 생겼죠. 즉 팀장 승진한 이후에 한다라는 관점에선 제4회화가 됩니다. 근데 배우고 있는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팀장 연수라는 건 앞으로 팀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팀장 연수의 내용은 앞으로를 대비하기 때문에 예기사회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얘가 딱 떨어져서 이거는 무조건 제4회화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 예기사회화다 이렇게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실까요? 네. 그 다음 사회화에서 또 하나 잡아 주셔야 되는 게 저희 교재의 86페이지에 있는 사회화 기관이라는 거.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사회화 기관은 저희 공무원 쪽에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사회화 기관을 분류할 때 1차적 사회화 기관과 그리고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분류를 하고요. 또 하나 사회화 기관을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도 분류를 합니다. 일단 얘를 정리하실 땐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공식과 비공식 그 다음에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와 2차로 갑니다. 그리고 접촉 방식에서 1차, 2차는 저희 뒤쪽에서 사회 집단에 대해서도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접촉 방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일단 얘는 친밀도로 잡아주십시오. 즉 얼마나 가까운가. 즉 예를 들어 볼게요. 저하고 가장 가까울 때 1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보다 좀 더 멀면 2차가 되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멀면은 3차가 되는 겁니다. 즉 가장 가까워서 1차, 2차, 3차로 분류합니다. 자, 우리가 1차적 사회화 기간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면 접촉을 한다라고 합니다. 전면 접촉이라는 건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을 전면 접촉이라고 하고요. 2차적 사회화 기간은 선택 접촉을 합니다. 선택 접촉이라는 표현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즉 어떤 행동들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을 보여줄 때 선택 접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가까우니까 다 보여주고요. 머니까 좀 덜 보여줄 때. 그래서 사회화 기간을 1차, 2차로 분류할 때는 가까운 애들. 자, 1차적 사회화 기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래 집단. 그리고 친족들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실에서 보면요. 얼마 전에 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가족도 있고요. 평생 의절해서 안 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물어보고 있는 가족은 정말 죽고 못 사는 가족, 정말 가까운 가족들, 그런 가족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1차, 가깝고 친밀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전면 접촉을 하고요. 자, 또래 집단은 얘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친구,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들도 친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래 집단은 베스트 프렌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베프들은 가깝죠. 모든 거 다 보여주죠. 친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 조카가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미국입니다. 근데 제 조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그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입학식에 참석하는 그런 친족들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요 세 유형들이 있으니까 이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1차적 사회화 기간은 어릴 때부터 만나기 때문에 주로 배우는 내용, 학습하는 내용은 기초적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1차적 사회화 기간이 되겠고요. 2차적 사회화 기간은 주로 청소년기 이후에 만나는 것들, 그래서 학습하게 되는 것들을 2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집에서 우통 까고 그 다음에 트렁크 팬티만 입고 다닙니다. 근데 그 복장을 그대로 학교에 가서 했다. 분명히 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아니면 학생과에서 저를 부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고 일부만 할 수 있는 거죠. 규칙 지켜야 되고요. 엄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제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대중매체. 얘도 청소년기 이후에 만나고요. 대중매체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거 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네, 그래서 얘는 2차적이고요. 2차적 사회화 기간에서 하는 것들은 좀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전문적인 학습이 진행될 때 이걸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설립 목적에 따라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분류를 하는데, 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목적 자체가 사회화입니다. 즉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든 곳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하고요. 원래 사회화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사회화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학교입니다. 즉 학교라는 건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즉 우리가 공식과 비공식을 잡을 때 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공식,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 학원, 그리고 직업훈련소, 이런 것들이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됩니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학교나 학원이나 직업훈련소 같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사회화가 진행된다. 그래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학교나 학원과 직업훈련소를 제외한 모든 것이 비공식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족들. 이것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를 낳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모님이 저를 가르칠 목적으로 낳은 건 아니죠. 제가 태어나니까 제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지만 처음부터 가르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또래 집단도 배우려고 친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친해지니까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행동들을 따라하는 겁니다. 즉 요거 이외에 친족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중매체,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표현에 따라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본래적 사회화 기관이라고도 하고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부수적 사회화 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자 1차, 2차 공식, 비공식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 문제를 연습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빈칸을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잡아봐 주십시오. 주로 많이 물어보는 유형, 예를 들어서 가족, 그 다음에 또래 집단, 여러분에게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1번, 2번, 3번, 4번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풀어보셨나요? 일단 제일 먼저 정리할 게 공식과 1차와 공식이 겹쳐지는 건 없다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비공식이면서 1차에 해당하는 거, 가족, 친족, 또래 집단은 비공식이면서 1차에 해당하니까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공식이면서 2차에 해당하는 것은 학교 그리고 학원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은 학교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비공식이면서 2차에 해당하는 것이 대중매체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4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공무원 그리고 수능 쪽에서 이런 빈칸 채우기가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베이스로 공식과 비공식 1차, 2차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난이도를 좀 더 높인다.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변화를 이렇게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1차 대신 전면 접촉, 2차 대신 선택 접촉, 그 다음 공식 대신 체계적, 그 다음 비공식 대신 부수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방금처럼 1, 2, 3, 4를 잡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실까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이쪽 부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쪽도 역시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뒤쪽에 가면 공식 조직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그 다음에 공식 조직이 같은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얘는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공식 조직에도 해당합니다. 아직 공식 조직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일단 뒷부분으로 잠깐 미루겠습니다. 설명은 뒷부분으로 미루고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는 공식 조직은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겹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겹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즉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공식 조직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다음 다음 테마로 정리하셔야 될 내용이 지금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사회화의 관점에 대해서는 통상 기능론, 그 다음에 갈등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관점. 즉 앞에서 저희가 관점이라는 부분에서 했던 내용들이 지금부터 계속 이어질 겁니다. 지금 여기는 사회화로 나왔고요. 그다음 뒤쪽에서 만약에 사회 구조, 그것도 아니면 무슨 사회 제도, 그다음에 뭐 사회 변동, 사회화라는 테마는 저희 쪽에서 알파요, 오메가라고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능론, 사회화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화를 하는 목적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론에서 사회화의 내용은 구성원 전체의 합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기능론입니다. 물론 실제 지문, 자 저희 교재 잠깐만 봐주시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87페이지를 보시면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즉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게, 자 질서 유지나 안정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즉 요걸 암기를 하시고요. 이런 지문들이 나왔을 때 이쪽에 해당하는지를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등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론은 모든 것이 지배 집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지배 집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구성원 전체의 합의가 없다라는 관점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도 교재를 한번 봐주십시오. 8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기득권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득권의 이익을 실현한다라는 게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관련 없고 지배 집단의 이익과 관련돼 있죠. 되시겠습니까? 네, 이런 표현들. 자, 한 줄 더 내려가시면 지배 계급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파악한다. 즉 지배 집단의 이익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을 때 이게 기능인지 갈등인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거울 이론, 쿨리가 얘기했던 거울 이론이 있고요. 또 하나 타자 이론이 있습니다. 거울 이론은 저희 공무원 쪽에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던 테마인데 수능 쪽에서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잡아주십시오. 즉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한 개인과 다른 개인이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건데, 거울 이론 다른 개인이 나의 거울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른 개인의 행동을 봤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나의 행동 판단한다라고 잡아주시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될 겁니다. 그다음 타자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개인이 나에게 타자가 된다. 즉 이거는 이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유치원 다녀와가지고 오늘 뭐 배웠어요라고 춤을 추면은 어머님들이 너무 기뻐하시죠. 신나서 더 열심히 하고요. 즉 타자 이론은 이겁니다. 내가 어릴 때는 나에게 중요한 타자의 행동, 반응에 강조를 두고 있다가 좀 더 성인이 되면 일반적인 타자의 반응들을 중시한다. 즉 성인이 되면 사회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를 훨씬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즉 결국 타자도 역시 상대의 방이 되니까 타자 이론이나 거울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나오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사회학적 개념이 정리가 사회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지금 사회학적 개념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교재 88페이지.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지위라는 걸 잡아주셔야 되는데, 지위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가 귀속 지위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성취 지위가 있습니다. 일단 귀속 지위하고 성취 지위를 잡으실 땐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지위, 그 다음 본인의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이 얻게 되는 지위는 귀속 지위입니다. 근데 태어난 이후에 얻게 되는, 즉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나 아니면 본인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지위, 또 하나 본인이 노력하더라도 바꾸지 못하는 지위는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지위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지문들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얘는 귀속 지위로 가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들과 누군가의 딸이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요. 나의 부모님의 노력이죠.
그리고 내가 아들이 될 것이냐 딸이 될 것이냐는 성염색체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귀속지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모 내지는 뭐 남편 내지는 아내 이런 것들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얻게 되는 지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부모라는 이름이 되기 위해선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돼야 되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되기 위해선 결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들은 성취지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근대 사회, 즉 신분제가 있던 사회에서는 귀속지위가 강조됐었습니다. 양반과 노비는 탁월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근대화 이후의 사회, 얘는 성취지위가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귀속지위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전근대 사회는 신분이동, 자 사회이동이 잘 안 되고요. 성취지위가 강조되는 사회는 사회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지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도 자 수험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들이나 딸이 귀속지위라고 하니까 선생님 트랜스젠더는 성취지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한번 봐주십시오.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학에서는 핵심 개념을 위주로 정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트랜스젠더 물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성이 바뀐 건 맞습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 내지는 전 세계에서 트랜스젠더가 대다수인가요? 아니죠. 극히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극히 일부는 표준 편차에서 바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어떤 나쁘게 평가가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약에 성을 자유롭게 바꾼다면 그때는 성이 성취지위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만이 성을 변경하고 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아들이나 딸 성은 귀속지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